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약취유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자고. 자, 가번서부터 볼까요? 자, 좀 마이크 가깝게 하고. 자, 갑이 미성년자 A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러 옮긴 경우, 자, 끊으세요. 자,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이제 얘를 데리고 미성년자 아들을 데리고 있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 A라는 애를 갖다가, 자기의, 지배하러 지금 놔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어머니의 이제 보호 감독권을 갖다가 침해한 거죠. 그죠? 그 약취행위에 A가 동의가 있었다면,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에 있어갖고 그 미성년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동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약취인죄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 가번 한번 봤으니까 여기 약취유인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조금만 계셔봐. 조금만. 자, 한번 보자고. 자, 여기 뭐 약취유인죄. 자, 약취유인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뭐냐면요. 자, 여기도 적어볼게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몇 살이야? 19세죠, 19세. 그죠? 자,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좀 적어볼까요?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죄는요. 자, 친고죄야, 친고죄 아니야? 친고죄 아니죠? 그죠? 친고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적범도 아니죠? 그죠? 목적범도 아닙니다. 목적범도 아니다. 또 예비음모 처벌하나요? 자, 예비음모 처벌합니다. 자, 예비음모 처벌해요. 예비음모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는 거. 그죠? 임의적 감경이죠? 이 경우에 깎아줄 수도 있고 형을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임의적 감경.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29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주의가 적용되죠. 그죠?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96조의 2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요 내용은요, 지난 시험에서 언제 나왔냐면은 16년도에 경간부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법원직에 14년도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좀 공부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친고죄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범도 아니에요. 예비음모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감경을 규정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석방시키면 어떻게 된다?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의적으로. 그렇죠? 숫자가 필요하겠죠. 감경할 수도 있다 해서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경이야. 감면이 아니라 감경이야. 그리고 세계주의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그 엄마가, 그죠? 엄마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든지 아버지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설사 저질렀다 하더라도 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해 볼까요? 나번해. 자, 갑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폭행 협박을 해갖고, 자,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감독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죠. 이것도
자,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켰답니다. 감독권을 지금 침해한 거죠. 그죠? 그리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는 경우에도 갑에게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죠. 그죠? 뭐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호자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미성년자 해당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법익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보호자의 보호 감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다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287조 미성년자, 조금만 계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자, 여기에 보호법익을 적어 볼게요. 보호법익은 어떻게 나온다? 바로 미성년자의 자유권, 미성년자의 자유권,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바로 보호자의 감독권, 부차적 보호법익이죠. 보호자의 감독권. 이 두 가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는 거야. 네? 엄마도 되고 아빠도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상대로 해서 자녀를 만약에 엄마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미성년자를 갖다가 자기의 지배하에 둔다든지 이러면은 엄마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한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짓을 저지르면은 미성년자 약취인을 저지르면은 엄마가 바로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자는 엄마도 아빠도 다 된다. 여기다 좀 적어볼까? 그죠? 엄마도, 아이고 잠깐만. 자, 이렇게 해놓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요.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곳에 주거에 침입해서 감금 폭행 뒤에, 자,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조에 침입하여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켰답니다. 그죠? 엄마가 된지 아빠가 된지 어쨌든 퇴거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보호자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인죄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갑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되겠지만은 그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였다면 아버지고 어머니였으면 어머니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두셔요. 자, 판례 번호를 좀 불러드려 볼까? 자, 요거 판례 번호, 자, 나번에 대한 판례 번호를 좀 불러드릴게요. 거기다 판례 번호 좀 적어보세요. 자, 거기다가 어떻게 적냐면 2007도에 8485, 2007도에 8485.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장소적 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 미성년자 혼자 거주하는 이 주거에 침입했어요. 미성년자 어디 딴 데로 데려간 건 아니죠? 그죠? 그 미성년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 부모의 출입을 봉쇄해갖고, 그죠? 보호 감독권을 침해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번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거기다 좀 적어보십시오.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성립한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성립.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성립한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되셨죠? 거기다 좀 적어볼까? 그러면 아까 거기 가갖고, 자, 적어볼게. 자,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자,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2007도에 8485.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너무 글씨가 좀 크지 이게, 그죠? 요걸 한번 200으로 줄여볼까? 자, 요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네요.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법익은 단순하게 피해자 본인, 바로 미성년자의 자유권도 있지만은 알아두실 것은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침해해도 뭐예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라는 것은 엄마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엄마가 그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와서 강제로 데리고 간다든지, 강제로 어디 해코지해도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아빠가 그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약취유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죠? 부모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방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예. 판례 번호 기억하세요. 2007도에 8485.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답원해 봐볼까요? 자, 답원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죄를 범한 누구에게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대요. 일단 우리나라 아니야 밖이야, 우리나라 밖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외국인이죠, 그죠? 그래서 설사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저질러도,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세계주의를 적용하고 있잖아. 아까 전에 먼저 설명했잖아, 내가 여기 세계주의 적용한다고. 깨끗하게 해볼게. 여기 보시면은 제 296조의 2에서 세계주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그 가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번입니다. 형법상 약취유인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했는데 목적범 아니죠? 아까 내가 목적범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죠? 목적범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목적범 아니라고 내가 여기 X라고 내가 걸어놨잖아, 그죠?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취유인죄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대상 미성년자라는 것은 몇 살?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야, 그죠? 그리고 친고죄, 그죠? 친고죄 X, 그 다음에 목적범 X, 그죠? 친고죄도 아니고 목적범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다? 예비운모 처벌한다는 거예요. 해방감경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죠? 그 해방감경은 임의적 감경입니다.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석방한다고, 풀어준다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임의적 감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가해자,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주의를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또 여기 하나 알아두실 것은 시험에 나온 건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약취유인죄라 해가고 꼭 어디 데리고 가는 건 아니야, 그죠? 그 미성년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서 보호감독권을 제거해버리고 엄마를 쫓아낸다든지 아빠를 쫓아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장소적 이전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 틀렸다고 해놓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